포텐셜! 오늘은 자연산 추진체라 불리는 발과 발목의 기능을 강화하고 좋은 운동 퍼포먼스에 도움되는 발키트를 활용한 운동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 구조는 26개의 뼈와 33개의 관절, 약 100여 개의 인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근육과 관절들이 있다는 것은 손만큼이나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하며 수많은 운동신경과 감각신경들이 집중된 부위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체 중 단 1에서 2%의 면적으로 수십 킬로그램의 몸무게 전체를 지탱하는데 보행 시에는 발 뒤꿈치가 땅에 닿는 그 순간 자신의 몸무게보다 7배나 큰 힘을 순간적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발의 모양은 변화하는 환경에 스스로의 조건을 맞추어 적절한 체중 지지와 완충작용을 통해 신체의 손상이나 변형을 최소화시키는 구조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발 관련한 운동소도구를 활용하여 자연산 추진체라 불리는 발과 발목의 기능을 강화하는 운동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소도구와 돔키트를 활용한 발 스트레칭, 두 번째로는 돔키트를 활용한 트레이닝, 셋째로는 경사키트를 활용한 트레이닝, 넷째로는 원형키트를 활용한 트레이닝, 마지막으로는 엑스킷과 다른 트레이닝 소도구를 결합한 다양한 특이적 트레이닝까지 전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바닥 쪽의 긴장을 가볍게 풀어주는 거는 이런 마사지볼을 활용해서 풀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정적으로 포인트들을 눌러서 발바닥 근육 쪽을 긴장을 풀어주는, 발바닥 쪽이 민감하신 분들은 이렇게 부드러운 볼을 활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강한 자극을 원하고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하드한 볼로 발바닥 근육들을 풀어주시면 한 발씩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양발을 올라가서도 위치를 바꿔가면서 풀 수도 있고요. 서 있기가 불안하거나 힘들 때는 폴을 활용해서 체중을 한 발씩 바꿔가면서 전체적으로 발바닥 근육들과 발 관절들을 가동성이 편해질 수 있게끔 자극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경사면을 활용해서 발가락 뼈들을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 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스트레칭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가락을 폈으면은 구부려주는 스트레칭들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돔키트를 활용해서 엉덩이 넓이 정도로 너비를 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중심 잡기가 어려우면은 이 폴을 활용해서 가볍게 지탱해 주시면 되고, 이 키트를 지탱하실 때는 그냥 내가 이렇게 쓰고 싶은데 쓰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 이 돔의 가장 최상단에 올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발가락을 최대한 넓게 벌려서 항상 신발이나 운동하면서 발가락 사이사이 근육들이 움츠려들 있고 긴장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쫙 벌려서 넓게 확보하고 스트레칭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발가락 관절들 사이가 벌어지고 발가락 근육들이 쭉 스트레칭이 되면서 발들이 편안한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가볍게 뒤꿈치를 들어주는 동작들, 그 다음에 이제 한 발씩 들어주는 동작들 바꿔주면서 발에 가벼운 자극과 밸런스 감각들을 좀 깨울 수 있게끔 워밍업 해주시고, 한 발로 했을 때 강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한 발로 디딘 상태에서 이제 중심을 잡는 동작들, 이제 폴을 하나씩 떼는 동작을 통해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몸의 고유수용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몸의 밸런스, 또 발목의 안정근들을 쓰면서 많은 운동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목 쪽에 강한 강성을 갖고 있는 뒤꿈치까지 들어주는 동작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꿈치를 드는 동작에서 발가락이 딱 벌어진 상태에서 서 있는 동작, 그다음에 무릎 살짝 구부리는 동작, 그 다음에 완전 다 구부렸다 일어나는 동작, 발목을 가볍게 움직여주면서 같이 협응하는 동작들, 발목만 움직이는 동작들 해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움직임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동작, 서 있다가 빠르게 발에서 내 체중의 부하를 버텨줄 수 있게끔, 이렇게 근육들이 신장하면서 버텨주는 힘도 중요하지만 또 빠르게 폭발성 있게 근육들이 힘을 발휘하면 안고 빠르게 일어나는,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발 쪽의 기능 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폴을 짚고 처음에는 가볍게 반대쪽 다리에 스윙하는 동작을 만들어서 지탱하는 다리, 지지하는 다리의 이제 안정성과 밸런스 운동을 함께 진행할 수가 있고, 축구를 하거나 구기 운동할 때는 발이 이렇게 몸의 내측과 외측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동작들도 같이 활용해서 동작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수영이나 여러 가지 고관절이 이렇게 회전하는 동작에서도 반대쪽 다리가 이제 지탱하는
다양한 이런 움직임들을 통해서 한 발의 안정성을 만들어주고요. 또 운동 강도를 올리려면은 이 폴이 없는 상태에서도 움직여 보시고, 폴이 없는 상태에서 안팎으로도 움직여 보시고, 그 다음에 스윙 반대쪽도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발목의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을 워밍업 할 수 있게끔 키트를 뒤집어서 아래 몸쪽 굽힘과 발바닥 쪽 굽힘을 가볍게 만들어내면서 동작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따로도 움직일 수가 있죠. 항상 움직임은 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의 움직임을 통해서 동작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키트를 이렇게 놓고 하시면은 거고라 관절에서 나오는 이제 뇌에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안쪽, 바깥쪽 움직임을 만드는 동작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같은 방향을 놓지 않고 각도만 살짝 틀어주게 되면은 이제 고관절의 회전, 이 상태에서는 다리를 이렇게 고관절을 약간 외전 만든 상태에서 팔자를 만든 상태에서 움직임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키트를 V자로, 키트의 각도는 회원님의 이제 고관절의 가동범위 상태에 따라서 만들 수가 있고, 키트를 안쪽으로 활용하게 되면 고관절을 내전한 상태에서 발목의 움직임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고관절의 각도에서 발목의 움직임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운동 전에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돔을 활용해서 밸런스를 잡았을 때보다 키트를 뒤집어서 돔 방향이 밑으로 가게 한 상태에서 밸런스를 잡게 되면은 이제 발목이 내외번으로 이런 움직이는 각이 커지면서 발목을 다쳤던 분들에게는 좀 더 발목의 재활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고, 다치지 않은 분들한테는 부상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키트 활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다리의 반대쪽 다리의 스윙 움직임, 그 다음에 몸 내측으로 움직임, 그 다음에 반대로. 근데 최대한 이렇게 안정성이 완전 만들어진 상태면은 바닥에서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키트에 좀 더 활용성을 크게 하려면은 폴을 하나만 짚고 스윙하시거나, 폴을 뗀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의 다양한 움직임에서도 지지하는 다리의 안정을 만들 수 있게끔 키트를 활용하시면은 훨씬 더 하지의 안정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사면을 활용해서 발목에 좀 더 강성을 만들 수가 있고요. 발목이 추진하는 모션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힐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스쿼트 동작, 고관절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도 할 수가 있고요. 이 높이는 발가락 관절을 쓰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밀하게 발목의 발목 근육, 그다음에 발바닥 근육의 텐션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고, 발 쪽에 발목의 가동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발목의 가동 범위에 맞춰서 발목이 편안하면서도 이런 탄성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움직임들을 가져가는 게 이런 운동적인 측면에서는 더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되시면은 여기서 이 폴을 활용해서 살짝 점프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목의 이제 내번 패턴이나 외번 패턴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발의 모양에 따라서 경사의 기울기를 다르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발목이 바깥쪽으로 접지르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안쪽 경사를 만들어서 동작들을 똑같이 살짝 점프도 줄 수가 있고요. 발목을 이제 바깥으로 많이 접지른 분들에게는 이 기울기가 상당히 더 불안하겠죠. 이 기울기, 발목이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최대한 안정시키면서 동작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으로 이런 기울기라든지 힘이 있는 상태에서도 똑같이 할 수가 있고요. 뒤꿈치를 접지한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을, 스쿼트 동작부터 오버헤드 스쿼트 동작, 빠른 움직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한발서기 동작에서도 추진하는 상태 아니면은 이런 추진하는 모션에서의 움직임도 만들어낼 수 있고, 고관절을 쓰는 동작들이라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여기서 폴 짚고 스윙하는 동작도 만들 수가 있고, 키트만 바꿔서 또 발목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적인 상황에서의 동작들도 많아요. 각도를 최대한 크게 해줄수록 이런 신장성 수축에 대한 운동도 할 수가 있고요.
원형 디스크를 활용하게 되면 발목에 조금 더 자유로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도 몸쪽, 그다음에 발바닥 굽힘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이런 롤링 동작을 통해서 굽힘 동작에서 같이 협응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같은 방향으로 반대쪽 방향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다양한 발목의 움직임과 다양한 발목의 각도에서 충분한 발목의 힘과 발가락, 그다음에 발 허리에서의 힘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여기서 워밍업 동작으로는 고관절의 이제 회전 동작까지 연결해서 만들 수가 있고, 발목의 각도를 더 높여서도 진행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이번에 고관절뿐만 아니라 이런 허리 위쪽까지의 움직임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으로만 움직임에도 집중해서 한쪽은 지탱해주고 반대쪽에서는 움직임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릎에 조금 더 이제 반사적인 하체 반사적인 움직임을 활용해서 구부리는 동작. 그 다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는 고관절과 허리의 움직임을 같이 동반해서 슬라이딩 동작을 통해서 지지하는 다리의 힘과 그 다음에 스윙하는 다리의 신전성 운동도, 기능적인 운동도 함께 응용할 수가 있고요. 발을 붙이거나 발목에 좀 더 가동성적인 측면에서 필요할 때는, 그 다음에 발의 강성이 필요할 때는 뒤꿈치가 살짝 들린 상태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빠르게 이제 근육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의 신장성 스트렝스라든지 이제 부상 예방할 수 있는 운동들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스프린트 모션에서의 발목만 집중해서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소리 없이 모션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동작부터 빠르게 늘어났을 때 버텨주는 동작까지, 그 다음에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그 다음에 똑같은 동작들을 이런 돔 형태로 바꿔서도 할 수가 있고요. 발 중간을 딛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발 허리 부분, 그 다음에 발목을 올려서도 할 수가 있죠. 잘 되면 이런 폴 하나 없는 동작들, 그 다음에 상체 모션도 같이 발목에 잘 접지르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까 전에 우리 돔 방향을 밑으로 향하게 만들어서 움직임을 유도해내면서 내쉬면서 폴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움직임을 최대한 안정시키시면서 동작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폴을 놓고 스프린트 모션도 안정을 잡아가면서 빠른 속도, 신장성 안정을 만들어내는 것부터 빠르게 튀기고 올라옵니다. 발목의 부상이 안쪽으로 있나 바깥쪽으로 있는지에 따라서 경사를 바꿔서 운동을 진행합니다. 넘어가려고 하는 거 최대한 안쪽으로 접지하시면서 기능들을 향상시키고 발의 바깥쪽 접지르는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엑스킷을 활용한 발 트레이닝을 전반적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외에도 발목에 관련한 테스트와 운동 능력 향상과 부상 예방에 도움되는 발과 발목에 관련한 다양한 트레이닝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댄썰!